네, 머신러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지요. 그리고 지도학습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하고 리그레이션 문제가 있었고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이션은 학습 데이터로 레이블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unlabeled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먼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의 차이점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왼쪽 데이터의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세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 클래스, 빨간색 캐티고리하고 파란색 캐티고리, 초록색 캐티고리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클러스터링에서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요만큼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성을 한 거고요. 파란색 부분은 이렇게, 또 초록색 부분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세 개의 캐티고리이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각 캐티고리들을 또 구별하는 그런 경계면을 인식하는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클러스터링은 각각의 그 유사도가 매우 높은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룹핑하는 것을 클러스터링 문제라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두 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이진 분류가 있고요. 세 개 이상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 X자 모양, 사각형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리그레이션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유사한데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데이터들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을 예측하는 것이 리그레이션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예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리니어 함수에 의해서 이 함수를 학습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린 거고요. non-linear인 경우에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non-linear한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것도 non-linear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문제는 로그 함수 형태로 학습하는 것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다음 클러스터링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유사도가 높은 것들끼리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룹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리지널 언클러스터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러스터링에 의해서 파란색 클러스터, 초록색 클러스터, 그리고 빨간색 클러스터 세 개의 클러스터로 학습한 예를 보았습니다. 클러스터링에는 계층적 클러스터링과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이 있는데요. 먼저 비계층적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를 비계층적으로 세 개의 클러스터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 개의 클러스터가 있지만 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그 다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클러스터로 학습이 되고 또 전체 세 개를 더 큰 범위의 클러스터로 학습하는 이런 방법을 계층적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세 가지를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각 데이터들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연속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하는 것이 리그레이션이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빨간색 부분하고 연두색 부분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유사도가 높은 것들끼리 그룹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점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네, SKLearn 설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머신러닝 엔진들, SKLearn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엔진들은 머신러닝 엔진을 뭘 사용할 거냐? 여기에서는 Random Forest Classifier를 엔진으로 선택을 해서 이것을 객체, CLF라는 객체로 어사인을 했고요. CLF, 즉 Random Forest Classifier
이용해서 fit이 학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학습 벡터고요. 각 벡터들에 대해서 정답 레이블을 ytrain으로 주고요. 이렇게 fit 함수에 의해서 학습이 끝나면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은 predict에 의해서 테스트를 했었죠. 이 predict 하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 벡터들을 주어서 실행을 하면 그 결과를 ypred로 받았네요. 그런 방식으로 머신러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X트레인과 Y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도 X테스트, Y테스트로 4개의 이 집합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즉, 이 X는 대문자로 썼는데요. 이것은 각 데이터들에 대한 벡터들이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들의 벡터, 각 데이터들에 대한 레이블을 small y, Y트레인으로 줬고요. 또 테스트용 데이터들에 대한 벡터를 X테스트로 했고요. 이 벡터들에 대한 레이블, 즉 정답을 Y테스트로 주어서 이렇게 4개의 셋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네, SQL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자, SQL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 분할할 때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죠.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Xtrain, Xtest, Ytrain, Ytest로 분할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죠. mglrun 데이터셋은 sklearn 데이터셋하고 조금 다른데요. mglrun 데이터셋은 make4g 또는 makewave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데이터를 4개로 구분하는 방법을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train, test, split을 이용하면 쉽게 데이터를 4개로 분리할 수가 있죠. KNN 실습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머신러닝 실습을 하려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4개를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할 때는 머신러닝 엔진을 KNN을 사용할 건지 SVM, ND, SG 등 어떤 엔진을 사용할지를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 변수 이름은 ABC로 하든 CLF로 하든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름의 변수로 CLF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엔진을 선택을 한 후에는 그 엔진에 의해서 fit 함수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데 데이터 벡터들하고 레이블 벡터로 학습을 했고요. 테스트할 때는 predict에 의해서 이제 문서 벡터들만 주면 데이터 벡터들만 주면 레이블링 결과를 테스트 결과, 실행 결과로 받게 되겠죠. 다음은 문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제 문서 벡터는 통상적으로 신문 기사처럼 여러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서에 대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TF-IDF라는 기법에 의해서 벡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벡터를 만들 때 스태밍을 하거나 스타버드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자, sklearn에서 문서 벡터를 만들기 편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TF-IDF 벡터라이저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TF-IDF 벡터라이저의 메서드 중에서 fit이라는 메서드는 IDF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벡터를 생성하는 것인데 이 fit과 transform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fit underbar transform이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예제에서 예를 보면요. sklearn의 TF-IDF 벡터라이저를 임포트를 했고 코퍼스는 이제 문서죠. 여기에서는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입력 문서를 주었는데요. This is the first document. This document is the second document. The third one, the first document. 이렇게 4개의 문장에 대해서 문서 벡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TF-IDF 벡터라이저를 벡터라이저 오브젝트로 만들었고요. 이 벡터라이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fit
하고 트랜스폼을 한꺼번에 했네요. 여기서 코퍼스 방금 전에 4개 문장을 입력으로 해서 문서 벡터를 만든 결과를 X로 받아왔죠. X로 받아온 결과 중에 그러니까 벡터라이저로 문서 벡터 만든 결과에 대해서 get feature names라는 메서드를 콜하면 이 입력 문서에서 출연한 그 단어들을 여기서 단어들 보시면 end document first 단어들 목록을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문서 벡터 만든 결과 x.shape을 해보시면 4,9로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단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그리고 문장 개수가 4개죠. 그래서 4개 문장 그리고 9개 단어로 이렇게 벡터를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워드 투 백이라든지 워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해서 문서 벡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딥러닝에서만 해당되는 거지만요. 예, 그 딥러닝 기법에서는 차원수가 큰 것을 250차원 또는 300차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이건 딥러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SKlearn에서 지원하는 클래시파이어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살펴보면 nearest neighbor, linear SVM, SVM이 이제 RBF SVM도 있고요. RBF는 radial basis function이라고 하죠. Gaussian process, distance tree, random forest, neural net, ADA boost, naive bayes, QDA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클래시파이어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인풋 데이터를 여기 3가지로 주어봤는데요. 첫 번째 유형, 이진 분류기네요. 빨간색 캐티고리하고 파란색 캐티고리.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nearest neighbor 분류기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경계면이 지금 약간 살색 형태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linear SVM으로 학습을 한다면 이렇게 리니어하니까 선 형태로 학습을 하겠죠. 이 하얀색 부분이 경계면이 될 거고요. RBF SVM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그 학습 결과가 훨씬 더 정교하게 학습이 되고 있네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학습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디스턴트 방법으로 학습한 예를 보여드렸네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인풋 데이터에 대한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 각 분류기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는 이 바깥 부분이 빨간색이고 안쪽 부분이 파란색이죠. 이런 형태의 이진 분류기를 학습을 했을 때 nearest neighbor 방식에서는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바깥 부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었네요. 자, linear SVM 경우에는 선 형태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습 결과가 비교적 정교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RBF SVM을 이용하면 리니어 SVM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이 경계면을 학습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또 디스턴트 트리 방법으로 이렇게 이진 분류했을 때 이 각 분류기들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것은 좌측이 파란색이고 우측이 빨간색인 이런 두 개의 캐티고리에 대해서 각 분류기의 학습 예를 보여드린 거죠. 네, nearest neighbor 방식, linear SVM 방식, RDF SVM 방식,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리고 디스턴트 트리 방법을 보여드렸네요. 자, 세 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이 5가지 분류기에 대한 차이점을 개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5가지 외에도 random forest, neural net, ADA boost, naive bayes, QDA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세 가지 인풋 데이터가 있었죠. 세 가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각 분류기들이 학습한 형태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sklearn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널리 알려진 두 개의 선형 분류 모델인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하고 리니어 SVM에 대해서 사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SVC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사용법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하려면 import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야 되고요.
리니어 SVM을 사용하려면 리니어 SVC를 임포트해야 되고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fit 메서드를 log reg의 오브젝트로 만들었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fit까지 학습한 결과를 log regress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스코링, 즉 평가를 해봤죠. 리니어 SVC, 로지스틱 리그레션 대신에 리니어 SVC를 이용해서 fit,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한 그런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진 클래스 분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 분류기를 멀티 클래스, 다중 분류기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one against one 방식이 있고요. one 그리고 나머지 방식이 있습니다. one against one 방식은 n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n-1번 형태로 각각 각 클래스마다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n개의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 n 곱하기 n-1을 나누기 2개의 클래시파이어로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one vs the rest 방식은 OV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거하고 즉 1번 캐티고리하고 2에서 n까지 또 2번 캐티고리하고 나머지 n-1개, 3번 캐티고리하고 나머지 n-1개 이런 형태로 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OVR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SVC 분류기를 이용해서 OVO 방식으로 실습하는 내용인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X, Y 두 가지로 X가 학습 데이터죠. Y가 레이블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SVM의 SVC 방식으로 fit 학습을 해봤네요. 학습 결과로 이제 여기서는 OVO 방식이므로 4개의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4 곱하기 3, 12 나누기 2에서 6개의 클래시파이어로 학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OVR 방식으로 한다면 4개의 경계면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SVC 분류기를 이용해서 OVR 방식으로 학습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리니어 SVC를 lin CLF 오브젝트로 생성을 했고요. 이 엔진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학습하는 fit, Xtrain, Ytrain은 앞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고요. 다음은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가우시안 NB, 베르누이 NB, 멀티노미얼 NB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은 가우시안 NB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학습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베르누이 NB는 바이너리 데이터 사용을 되고요. 멀티노미얼 NB는 카운트 데이터, 즉 빈도라든지 그런 카운트 속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류기를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네, 여기서는 이제 iris 데이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우시안 NB를 임포트 했고요. 그 가우시안 NB를 GNB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GNB.fit 학습을 시켰네요. iris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predict까지 한꺼번에 해봤네요.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죠. 다음은 decision tree 방식인데요. decision tree에서는 import tree를 하시고 여기 x 데이터, y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죠. 학습 데이터를 00 데이터의 레이블을 0, 11 데이터의 레이블을 1로 했을 때 매우 심플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decision tree classifier를 CLF 엔진 오브젝트로 만들었고요. CLF.fit 학습을 했죠. 그 다음에 predict를 했는데 predict한 데이터는
2,2 한 개의 데이터만 주었을 때 이것이 0번 레이블인지 1번 레이블인지를 실행해 본 겁니다. 다음은 디스턴트리 예제를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습하는 내용인데요. 로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트리, 디스턴트 트리로부터 fit을 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리고 그 학습 결과를 tree.export.graph.biz로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를 여기에서 이렇게 학습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디스턴트 트리를 이용한 리그레이션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두 개를 줬네요. 0,0은 0.5, 2,0는 2.5.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이션의 차이점은 클래시피케이션은 1번 캐티고리, 2번 캐티고리 이렇게 캐티고리로 구별되는 것이고 리그레이션은 0,0에 대해서 0.5로 프리딕트를 하고 2,2에 대해서는 2.5로 프리딕트를 하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두 개인 것에 대한 학습 예를 보여드린 거죠.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fit에 의해서 학습을 했고요. 1,1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한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한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 디스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스턴트 트리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비전문가도 이해하기가 쉬운 그리고 비교적 작은 트리일 때 적합하고요. 데이터 스케일을 구애받지 않고 정교화나 표준화 같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럼에 비해서 단점으로 오버피팅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일반화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턴트 트리 대신에 조금 더 정교하게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랜덤 포레스트 방법은 디스턴트 트리의 단점인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트리 개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n estimators라는 옵션으로 트리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n estimators를 10개의 트리로 지정을 해줬네요. 나머지 학습하는 방법은 다른 엔진들과 마찬가지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디스턴트 트리 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차원이 크고 희소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적합하죠. 즉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선형 모델에 비해서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 할 때 좀 실행 성능이 느린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전 트리의 오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 트리를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강력한 가지치기 기능이 장점이고요. 이래서 하나에서 5개 정도의 깊지 않은 트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고 예측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네요. 랜덤 포레스트보다 매개 변수 설정에 민감하지만 매개 변수를 잘 조정하면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의 예제인데요. 여기서는 데이터셋을 make-hasty 12라는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해 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import gradient boost classifier를 했고요. 저기 make-hasty 데이터셋으로부터 XY로 분류해서 Xtrain, Xtest, Ytrain, Ytest로 4개의 셋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오브젝트를 CLF라고 했고요. CLF에 fit, 즉 학습까지 했네요. 학습한 결과를 Xtrain, Ytrain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를 CLF로 받았고요. 이 CLF에 대해서 Xtest, Ytest에 대해서 실행 결과 정확도가 0.913으로 나타났네요. 예. 다음은 이제 mean squared error, make Friedman에 대한 예인데요. make Friedman의
데이터셋을 X, Y로 받아와서 4개의 데이터로 분리를 했고요. 그랜드 부스팅 리그레서를 이용해서 X트레인, Y트레인에 대해서 학습한 결과를 EST로 받았고 그 EST에 대해서 실행 결과, 프리딕트 결과에 대해서 민 스퀘어드 에러를 측정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인데요. SKLearn에서는 다층 퍼셉트론으로 MLP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제공하고 있죠. MLP는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MLP를 사용하려면 Import MLP Classifier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Make Moons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네요. 자, Make Moons 데이터를 Xtrain, Xtest, Ytrain, Ytest 4개의 셋으로 분리를 했고요. MLP 클래시파이어를 MLP 오브젝트로 받아서 이 MLP 오브젝트, MLP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Xtrain, Ytrain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리고 MLP 스코어 A에서 Xtest, Ytest에 대한 평가를 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네요.